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바이든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개정 계획의 서명, 그리고 푸틴의 잠복 요원을 찾는 세계적 사냥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미국 정부가 폐쇄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지출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번 사건이 미국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법안의 핵심 내용. 임시지출 법안 통과. 우선 하원과 상원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임시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자금 지원을 2024년 3월 14일까지 연장하며 재난 구호에 1,000억 달러, 농부들에게는 10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포함되지 않은 항목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부채 한도 증가 조항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 한도 문제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특별 지원 항목. 추가적으로 이 법안은 미국 식량 및 농업 정책의 주요 내용인 농장 법안을 1년 더 연장하고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코키 다리 재건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둘째,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과정.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의 역할. 이번 법안은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의 리더십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같은 공화당 내부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과의 갈등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와의 갈등. 트럼프는 자신의 요구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는 2027년 1월까지 국가부채 한도를 정지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지출 삭감을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했지만 양당의 지지로 결국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원에서는 366대 34로 상원에서는 85대 11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셋째, 법안 통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경제적 안정성 확보. 이번 법안은 정부 폐쇄를 막아 연방 직원들의 휴직을 방지하고 필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한도 문제에 지속하지만 부채 한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내년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의 정치적 영향.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번 법안 통과로 안도감을 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양원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지출 법안과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재난 구호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부채 한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의 잠복 요원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으며 크렘린의 스파이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이를 추적한 국제적 사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푸틴에 보이지 않는 전선. 잠복 요원이란?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절부터 잠복 요원, 즉 불법 체류 스파이를 이용해왔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시민처럼 위장해 서구 사회에 스며들며 정보 소집 및 비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80년대 KGB 장교 시절부터 잠복 요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전통을 되살려 더 많은 요원을 해외에 파견했습니다. 둘째, 세계적 스파이 사냥. 국제적인 협력과 추적.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CIA와 MI6 같은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잠복 요원을 추적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서는 2명의 러시아 잠복 요원이 평범한 아르헨티나 가족으로 위장하며 활동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10년 넘게 유럽과 남미를 오가며 신분을 위조하고 러시아의 지시에 따라 활동해왔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조차 부모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츠와 슬리퍼. 러시아의 잠복 요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부츠, 위험을 감수하며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 슬리퍼, 장기간 위장하며 발각되지 않는 것이 목표인 요원.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페인 언론인으로 위장한 파블로 곤살레스가 있는데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활동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셋째, 체포와 그 이후. 슬로베니아에서의 체포작전. 슬로베니아 정보국은 러시아 잠복 요원 부부를 체포하기 위해 몇 달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을 노려 체포작전을 수행했고 부부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포로 교환. 체포된 러시아 요원들은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포로 교환 협정에 포함되어 2024년 러시아로 송환되었습니다. 이 교환에는 미국 기자와 반체제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푸틴의 스파이 전략은 계속될까? 푸틴 대통령은 잠복 요원을 보이지 않는 전선의 병사라고 부르며 이들이 러시아의 국가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서방 정보기관의 추적과 협력으로 이들의 활동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러시아의 잠복 요원과 이를 추적한 국제적 사냥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푸틴의 스파이 전략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서방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